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은 사기라는 주제로 유명했던 유튜브 영상 두 개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시면서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영상입니다. 주인공은 더그 헨우드, 이렇게 강렬하게 생기신 분이 주인공입니다. 지식인이고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영상의 제목은 왜 비트코인이 사기인가? 50만 뷰를 기록한 영상입니다. 이제 400만 뷰 영상은 뒤에서 제가 한번 다시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그래서 이분은 52년생이고요. 뉴욕에서 태어나서 활동을 계속 하셨던 분입니다. 아까 똑똑하다고 말씀드렸듯이 예일대 영문학, 그러니까 문학도 오셨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문학도 오시고 박사 논문을 쓰다가 갑자기 중퇴를 하시고 증권사로 뛰어듭니다. 약간 독특한 이력을 가지신 분이고요. 학력이 높고 굉장히 똑똑하시기 때문에 제가 미국판 유시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닉네임을 이제 붙여드린 거고, 이분의 직업은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를 전전하면서 저널리스트다, 경제 분석가다, 작가 등으로 꽤 오래 활동을 하셨고요. 작가로서 굉장히 유명했던 작품이 있습니다. 1998년도에 월스트리트가 누구를 위해 어떻게 움직이나, 이 책이 나오면서 굉장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여기저기 이제 이름을 알리면서 강연을 하고 굉장히 유명하게 된 계기가 됐던 책자가 바로 이 책자입니다.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교육을 위해서 좀 무지한 백성들을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채널 제목은 그레이벌 인스티튜트 해서 구독자가 한 4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최근엔 영상을 거의 안 올리시더라고요. 아무튼 비트코인이 사기인 이유 해서 50만 뷰가 넘었고요. 이걸 찍었던 날짜가 보니까 공교롭게 21년 9월 11일이네요. 21년 9월이면 아시겠지만 거의 불장의 한복판 때 이 영상을 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들을 경고하기 위해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나는 누구고 뭐 어떤 주제로 할 거다가 아니라요, 냅다 그냥 동영상이요, 1920년대에 보스턴에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시작을 바로 합니다. 그분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모두가 일하지 않고 부자가 되길 원한다는 생각을 나는 알게 됐다. 그러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그냥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외국에서 할인 쿠폰을 사서 미국에 재판매를 한다. 그러면 이게 사업 모델이 돼서 이제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모집을 하는데, 이게 사업 모델인 겁니다. 이 자체도 일단 사기스럽죠. 근데 45일 내에 50%의 수익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90일 내에 3달 내로 100%, 2배의 수익금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이 분의 사업 모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따져보니까 일찍 들어온 사람에게 나중 사람의 돈을 지불하더라. 이 사업 모델이 유지가 될 수 없었던 거죠. 사기였죠. 그래서 결국 돈이 떨어진 사기꾼은 감옥에 갔는데 그의 이름은 찰스 폰지다. 이렇게 생기신 이탈리아의 굉장히 유명했던 사기꾼이죠. 사실 이런 사기를 쳤던 분은 그 전에도 많았는데요. 이분이 정말 대규모로 한탕하셨기 때문에 이제 폰지 사기의 대명사로 쓰이는 분이다. 1920년대에 있었던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교육 방송에서 그냥 찰스 폰지를 대놓고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찰스 폰지 다음 가는 새로운 무리가 돈 벌게 해준다며 접근을 하는데 그의 이름은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 얘기하려고 폰지 얘기를 꺼낸 거죠. 비트코인이 당신을 쉽고 빠른 부자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비트코인은 당신을 쉽고 빠른 부자로 만들 거니까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 영상은요, 시종일관 조롱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얼굴로 조롱을 하는 그 지식인 특유의 그 완고한 고집 있잖아요. 우리 많이 보셨던 거 계속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비난을 하려면 굉장히 많이 알아야겠죠. 이분 똑똑하신 분이에요. 일단 비트코인의 탄생부터 다 알고 계세요. 피어 투 피어로 하기 위해 나온 코인이다. 물리적 정부 지원이 없는 토큰이라는 거죠. 그리고 2100만 개 제한이 돼 있는데 1900만 개 정도는 이미 채굴이 됐다더라. 근데 안타깝게도 값싼 전기를 이렇게 대규모 낭비 시설에 많이 써서 탄소도 나오고 막 굉장히 오염 심하고 낭비,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처럼 묘사를 합니다. 공장 연기 나오고 이런 화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얘기를 이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화폐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폰지 사기다. 이거를 뭘 사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햄버거를 사야 되는데요. 햄버거를 못 산다. 사람들이 안 사기 때문에 이거는 화폐가 아니다. 계속 어 화폐라 하면 이렇게 돼야 된다를 응당 강조를 하면서 비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19년 5월 달에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한 것 같아요. 약 13,000건 정도의 상인 거래가 있었을 뿐이다. 13,000개로 뭐 예를 들면 빵을 사 먹었거나 뭐 쌀을 사 먹은 기록이 있다는 거죠. 이분의 논리론 해서요. 근데 단지 이 가격이 17년도에 이제 크게 올랐던 걸 차트를 가져온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럼 왜 올랐냐? 단지 오를 거라는 투기로 가격이 올랐을 뿐이지 이걸로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내재 가치가 없다. 우리 항상 들었던 말이죠. 이분에 대한 이제 제 뒤에 생각은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소개를 쭉쭉 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얘기하시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응당 통화라 하면 이렇게 비트코인처럼 막 왔다 갔다 튀어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달러를 좀 봐라. 이렇게 좀 안정적이어야 되지 않냐. 근데 이게 과연 달러가 안정적인가요? 근데 이분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안전적이어야 되는데 뭐 유시민도 똑같은 얘기 했었죠. 왔다 갔다 하는 게 무슨 화폐냐.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가 트윗을 하면 내 뭐 예금 가치가 격렬하게 변동되는 게 이게 무슨 통화냐? 아마도 뭐 업비트 거래소에 뭐 수익률 보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여기서 이런 얘기를 드려볼까요? 페드가 달러를 막 찍어내죠. 자기들 마음대로 찍어내면 우리 달러의 가치는 하락을 해왔잖아요. 아시겠지만 우리 달러의 가치는 예전 100년 동안 마이너스 99% 평가 절하 됐습니다. 이거는 안정적인데 마이너스 99%가 된 거예요. 차라리 예전에 뭐 1970년대까지 금 본위제가 유지가 됐었으면 어느 정도 이분의 말은 신빙성이 있죠. 근데 금과 연동이 돼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등장을 했다는 건데 이분은 뭐 달러가 왜 이렇게 안정적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내재 가치가 없다.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어요.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다. 이제 카지노 사진 나옵니다. 하나 좋은 거, 도박꾼들에게 좋은 거는요. 세상에는 멍청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굉장히 지금 공손하게 제가 번역을 한 거고요. 굉장히 험한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표현을 할 수가 없고 아무튼 멍청한 사람 뒤에 또 멍청한 사람이 서 있으면 너는 멍청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 똑똑하다고 했었죠. 비판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정말 많이 공부했습니다. 우리도 많이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시종일관 이제 비난하면서 조롱하는 어조로 얘기를 합니다. 요거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피아트 커런시를 대체할 수 있다. 통화를 대체할 수 있다고 니네들 주장하잖아. 그리고 잔인한 독재와 욕심 많은 은행들로부터 이제 얘네들을 약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뭐 자유주의의 유토피아를 안내를 해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조롱의 끝판왕이 이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뭐 홈쇼핑 광고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러면서도요,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이 엄청난 수익률은 또 인정을 하는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만약에 16년도 1월 달에 당신들이 애플을 100달러 샀으면 지금 이 영상 찍는 21년도 기준으로 540불이 되었을 것이다. 근데 비트코인을 100달러 샀으면 16년도 1월 달에 지금 21년도에 너네는 9,000불을 받았을 것이다. 90배가 올랐네요. 근데도 속지 마라. 이거는 사기다. 사기꾼들이 많아졌을 뿐이다. 계속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 하나 좀 어이가 없었던 건요. 비트코인은 도박이다. 여기 비트코인이 있어 갬블 하죠. 그러나 문화와 종교가 되어서 또 사라지진 않는답니다. 이렇게 열광하는 사진을 넣으면서 이거는 하나의 현상이 돼버려서 사라지진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나요? 예를 들어 튤립 버블을 예를 들어 볼게요. 튤립이 한 100원 했어요. 100원 했는데 이게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지고 한 뭐 1억이 됐다고 쳐봐요. 그런데 이게 만약 사기였어요. 튤립이 그 가치가 없다고 해봐요. 그러면 적어도 1억짜리가 뭐 100원까지는 안 오더라도 뭐 500원이나 1000원까지는 떨어져야 되는 게 본래 가치로 떨어져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한번 비트코인 생각해 볼까요? 0원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뭐 예를 들어 8천만 원이라 해봐요. 8천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게 사기라고 하면
영원에 수렴하거나 영원 근처에서 놀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맞는 거죠. 본래의 가치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뭐 4천만 원, 5천만 원 왔다 갔다 하잖아요. 5천만 원 찍고 왔는데 이게 사기라고 할 수 있나요? 사기라 하면요. 이게 없어져야 돼요. 사람들이 안 써야 되고요. 근데 이들도 이거는 어떻게 그 증빙은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종교가 돼버렸다. 마치 뭐 현상이 돼버렸다. 이러면서 얼렁뚱땅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거는 본인들도 이제 공격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아무튼 영상이 끝나니까요. 이제 댓글에 사람들이 달리기 시작했는데 어, 암호화폐를 비판할 때 지지자들이 얼마나 방어적인지 종교가 된 것처럼 느낍니다. 좋아요 1400개. 종교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네요. 당신은 훌륭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개월 전이에요. 지금 엄청 옛날 거 한 2, 3년 전 얘기인데 1개월 전에 이런 댓글이 달렸네요. 깡패들과 싸워서 기쁘네요 하면서 당신은 노벨 평화상을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까지 나왔습니다. 아무튼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영상 400만 뷰를 찍은 영상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건 1시간짜리 영상이었어요. 굉장히 길어서 이제 좀 짧게 요약을 했다 보시면 되고요. 주인공은 제임스 자니라는 분이고요. 크립토는 세계의 가장 위대한 사기였다. 뭐 전 역사 통틀어서 최고의 사기다. 이게 이제 제목입니다. 근데 찍은 영상의 시점을 한번 보시면 23년 1월 2일입니다. 이때 분위기 어땠나요? 거의 뭐 장례식이었잖아요. 뭐 테라루나와 FTX 겪으면서 비트코인이 2천 뭐 한 70만 원 언저리까지 떨어졌던 최악의 시기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시기는 이제 영원히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최악의 시기에 크립토가 세계 최고의 사기다. 이 제목만으로 왜 400만 뷰가 나왔는지 아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가격이 엄청 떨어지면 믿음도 떨어지고 세상 끝날 것처럼 얘기할 때 그때 이제 이런 영상이 올라오면 이제 조회수가 터진다. 왜 터졌는지 아시겠죠?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제임스 잔이라고 23살의 영국 젊은이입니다. 근데 이분은요, 젊어서 그런지 데이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구글링해서 제가 좀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엔 배우를 하려고 했다가 그 배우 스쿨, 드라마 스쿨을 못 들어가서 실패하셨고, 이 영상이요, 굉장히 그 편집미가 뛰어납니다. 음악이나 그래픽이 대단한데요. 미디어 컴퍼니를 그래서 아마 설립을 하셨던 것 같은데 실패를 했다. 그러나 19년도에 유튜브와 인스타를 하면서 크게 성공을 합니다. 첫 작품,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자주 찍는 것 같은데요. 첫 작품이 대학이 필요한가? 꼭 가야 되나? 이 영상이 엄청난 반향, 첫 번째 영상인데요. 50만이 넘는 구독자가 나오면서 굉장한 성공을 거둔 좀 타고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기신 제임스 자니라는 분이고요. 구독자가 182만 명이고요. 동영상이 26개밖에 없어요. 심지어 최근에 잘 올리지도 않았는데 26개로 182만 명이 되신 엄청난 실력자다. 그리고 이 영상은 402만 이제 조회수를 기록했는데요. 하루 지나고 제가 보니까 403만 조회수 됐더라고요. 하루에 한 10,000명씩 늘어나는 엄청난 영상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양심적으로 이 영상은 바로 폰지다고는 들어가지 않고요. 누구에게 물어보면 비트코인은 인터넷 혁명이라 할 것이고 이제 누구에게 물어보면 최고의 폰지 사기다. 뭐 전체 히스토리 역사상 가장 큰 사기라고 할 것이다. 그래도 예의상은 이렇게 한번 좀 걸러주더라고요. 근데 영상은 이제 앞에 50만 뷰 영상과 정말 똑같습니다. 내용은 이제 좀 더 많고 버라이어티 하긴 한데요. 이 영상 이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 스캠 폰지 사기다, 이 피라미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고 당신은 이제 공짜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정말 누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들의 주장은 공짜로 쉽게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누군가가 자꾸 얘기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최근 영상이다 보니까 뭐 블록체인이 어떤 것이다, 웹 3.0, NFT, 메타버스, 게임 등 거의 뭐 총괄해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조롱을 많이 하는 비난을 받는 건 역시나 NFT였습니다. 그 무슨 원숭이 가격이 뭐 몇 억을 하냐, 몇 천만 원 하냐 하면서 엄청 조롱하는 유명인들을 조롱하는 뉘앙스의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기 보면 페리스 힐튼이
뭐 유명한 쇼에 나와서 이 원숭이 나 이거 뭐 마음에 들어서 갖고 있어요. 얼마에 샀어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조롱하던 듯이 계속 보여줍니다. 그리고 반가운 뭐 윙클보스 형제가 나왔는데요. 이분들을 이제 전 세계의 1%의 비트코인을 가진 뭐 하버드대 나온 형제들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딱 손을 봐도 부정적이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이분들이 세계의 1%를 독점한 독점자라는 거죠. 안 좋은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들이 1%를 가지고 있으니까 향후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분들이 아무것도 비트코인이 증명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수많은 돈을 들여서 산 거잖아요. 모험을 한 거잖아요. 이거 정말 그때 당시 사라질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 위험을 감수한 건 얘기를 안 하고요. 그냥 1% 니네 다 가졌으니까 미래가 어둡다. 근데 생각을 또 해보세요. 이 세상은요, 원래 소수가 90% 이상의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괜찮고 이미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새로 갖게 됐으니까 이상하다. 글쎄요, 논리가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앞선 50만 뷰 영상과 다른 점만 제가 좀 더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너무 길어서요. 일단은 비효율적이다. 비트코인은 1초당 7개의 트랜잭션을 가지고 있는데 비자만 하더라도 한 1700개 나온다. 1초에. 마스타는 5000개 나오는데 이걸로 뭘 사람들한테 보낸다고 하고 화폐라고 얘기를 하느냐. 글쎄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비트코인은요. 피어 투 피어, 개인에서 개인 간 보내기 위해 만든 화폐라고 하는데요. 이걸 그럼 굳이 그렇게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원래 비트코인 자체는요. 이제 뭐 솔라나다 이런 게 워낙 빨리 나와서 비교가 된다 뿐이지 자꾸 논점을 흐리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선 영상에 폰지가 나왔다면 이번 또 최신 영상이기 때문에 메이도프가 등장을 합니다. 21년도에 이제 감옥 가게 되신 분인데 다들 아시겠지만 나스닥에서 위원장까지 했던 회장님까지 했던 어마무시했던 뭐 존경받는 분이었죠. 근데 잔잔한 사기는 많이 쳤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큰 사기가 금융위기 2008년도에 밝혀졌죠. 항상 이런 위기가 오지 않으면요. 다 덮고 넘어갑니다.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부동산도 그렇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뱅크런 내 돈 주세요 하니까 드러났다. 이분의 사업 모델은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많은 걸 바라진 않았어요. 이분은 10%만 원금 보장 10%만 내가 보장해 줄게. 10%면 뭐 어느 정도 수긍이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10%를 받아서 아무것도 하질 않았어요. 어디에 뭐 투자를 하고 뭐 채권이든 주식이든 굴려야 되는데 그냥 그냥 10% 이상 받아서 먼저 들어온 사람 거 받아서 아니 나중 들어온 사람 거 받아서 먼저 한 사람 주고 뭐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수십 년간 문제가 없다가 이제 금융위기 터지면서 이제 박살이 났더라. 그리고 감옥 가서 이제 돌아가신 거죠. 어, 이제 뭐 메이도프까지는 또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요, 사기꾼으로 누가 등장했냐? 우리 항상 봤던 이 제레미 다빈치를 사기꾼의 한 정말 수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정말 부자가 되고 싶으면 1달러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세요. 이분을 사기꾼처럼 등장을 시키는데 제가 좀 경악을 했습니다. 설사 비트코인이 사기라고 쳐봐요. 사기라고 치는데 비트코인이 1달러 막 800원 했을 때 그거 몇 개 사라고 한 게 글쎄요 사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아무튼 이분들의 논리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현혹돼서 망한다더라. 어, 참 제레미 다빈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분들은 제가 뭐 잘 모르는 분도 있었고요. 아무튼 이 두 영상에 대한 제 의견을 일단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첫째, 항상 이분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는 게 내재 가치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변동성이 화폐인데 너무 큰 거 아니냐? 이건 쓸 수가 없다. 자꾸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첫 번째, 내재 가치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면 달러는요, 미국이 찍어낸 종이인 거죠. 근데 미국 정부가 보장을 한다니까 내재 가치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신뢰가 생명이죠. 근데 미국이 자기 마음대로 달러를 막 찍어내요. 그럼 신뢰의 손상이 가겠죠. 그러면 이게 내재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없는 거죠. 우리 남미나 아프리카를 본다면요. 정부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인플레가 확 찍어내고 이게 되니까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내재 가치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쓰면은 거기는 내재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또는 신뢰를 누군가로서 받으면 내재 가치가 생긴다. 사람들이 그냥 쓰면 생기는 건데
문제는 달러는 그 신뢰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 뭐 이거 조작이 안 되잖아요, 비트코인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더 신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다. 그리고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죠. 페드가 그렇게 막 찍어내면서 달러를 찍어내면서 비트코인을 싫어하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분들은 달러를 파는 달러 상입니다. 비트코인을 좋아할 수가 없죠. 그리고 피터 시프, 우리가 항상 들어본 이 비트코인 혐오론자, 이분 뭐 파시냐면요, 금괴 판매 세계 최고의, 미국의 최고의 금괴 판매 상입니다. 쉬프 골드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죠. 당연히 비트코인을 폄하해야 내 금이 잘 팔리겠죠. 그러니까 내 이익에 배반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지. 이제 이게 뭐 내재 가치가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쓰면 내재 가치가 생긴다. 신뢰가 쌓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변동성이 많다고 하죠. 근데요, 사토시는요, 2140년까지 보고 반감기를 설계를 하고 내다 본 게 나카모토 사토시입니다.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생긴 지 한 14년 됐나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아는 건 빨라봤자 뭐 2017년 불장 정도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러면 정말 몇 년도 안 된 걸 가지고 이제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는 이제 반감기라든지 여러 구조를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불과 한 6, 7년 만에 너 왜 이렇게 변동성이 심해? 뭐 하면서 화폐로 쓸 수 없다는 거는 정말 뭐 어린애한테 뛰는 걸 얘기하는 거죠. 또 한 예로 1사토시가 지금 몇이냐면요, 0.00000001 소수점 8자리까지 갖고 있는 게 이제 1사토시라는 거죠. 왜 소수점 8자리까지 만들었을까요? 이거 개발자들이 이제 회의를 하고 하면 더 늘릴 수도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가격 상승을, 일단은 상승을 예상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단위를. 이게 소수점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비트코인이 수십억 원이 예를 들어 됐어요. 그리고 제도권은 더 빨리 되겠죠. 그러면 그들이 이제 항상 비난했던 변동성이 낮아질 겁니다. 당연히 낮아지겠죠. 뭐 이제 뭐 한 50억 갔다고 쳐보시면 50억에서 51억, 뭐 50.5억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가지고 변동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 환율 정도의 변동성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의 또 어떤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변동성은 줄어들 거고, 대신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사라졌다.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새로운 산업은 원래 힘들다. 원래 우리 항상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자동차 텀 나왔을 때 얼마나 반발이 심했나요? 뭐 기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메일, 저번에 소개 드렸지만 시골의사 박경철 의사가 나와서 뭐 W 강의하면서 이메일 너 하루에 편지 몇 개나 쓴다고 이거 택도 없는 얘기다 얘기를 했었죠. 게임은요, 사실 지금도 조금은 어르신들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저도 대학생 때 뭐 게임 산업에 관해서 뭐 열을 토하고 교수님들에게, 뭐 60대 넘는 분들에게 막 소개를 하면요,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딱 보면 알죠. 하지만 한국은 뭐 e스포츠가 새로 발견이 되고, 지금 페이커라는 뭐 롤 월드컵 게임에서 중국에서 또 우승을 했는데, 그분의 연봉이 70억이라고 하네요. 저는 50억인 줄 알았는데 또 20억이 금세 늘었어요. 그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지 간에요, 게임도 엄청난 산업으로 이미 성장을 많이 해버렸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사기라고 하진 않겠죠. 중국은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또 들어보셨겠지만 오리 너구리를 처음 발견했을 때요, 이 친구를 어디에 넣어야 될지가 감이 안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포유류가 알을 낳는다니까 이거를 본인들의 생각으로는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꽤 오랜 시간 이 친구는 어디로, 그냥 이름 자체가 없었고요. 그 분류 자체가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 선입견대로 이렇게 넣으려고 하면 결국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더라.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오늘 굉장히 길었는데 결국 결론을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이 제도권 수용이 되고 대중화가 되더라도 그들은 또 다른 논리로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비난을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분 떠오르시죠? 무조건 안 된다고 증권이라고 하고 주장하셨던 분. 근데요, 곧 25년 이후로 코인의 양도세 매겨지죠. 미국은 사실 벌써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코인 펀드가 은행에서 팔리며 채권, 부동산, 게임, 음악 등이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가 되면요, 뭐 더그 헤누드, 유시민, 은성수 등 어르신들이 과연 뭐라고 하면서 비난을 할까요? 다수의 지지를 받으면 명성은 얻을 수 있는데요, 돈은 벌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로 저번에 다음 내러티브가 뭐냐는 이제 영상에서 AI 코인을 더 그래프 외에는 소개를 안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새로운 코인 소개 자체가 너무 조심스러워요. 왜냐? 첫째, 대부분 제가 보니까요. 너무 많이 올라버린 게 대부분이었다. 둘째, 시총이 작으며 셋째, 결정적인 건데요.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이렇게 많이 코인은 제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뭐 패치아이다. 뭐 이름에 AI가 들어가니까 대놓고 AI 코인이죠. 그리고 아카시다, 뭐 비텐소다, 랜더 토큰이다. 요거는 업비트에 있는데요. 다른 것들은 다 외국에만 있는 것들이고, 근데 시총도 너무 낮고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트코인도 하락을 하면 벌떼처럼 달려드는데 유행 타는 이런 알트코인의 변동성을 공부도 안 한 분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결국 폰지나 메이도프에게 잡아먹힌다. 그래서 만약 정 투자하고 싶다면 충분한 본인의 검증 후에 뭐 소액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튼 뭐 미국, 중국, 한국 뭐 대통령이나 유명 인사들이 때로 달려들어서 비트코인을 없앤다고 덤벼들지라도 우리 구독자분들은 돌 같은 확신으로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을 다들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